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 보여주고 있죠. 다행히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 돈나무 주식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에 저희가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하시면서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돈나무 주식 최근 수익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란톡 종목이었던 메세이상이 6.7%, 오브제니 7.2%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공략드리면서 단기 수익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공략주였던 시공테크와 도화 엔지니어링, 이 두 가지 공략주도 시장은 빠지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빠지더라도 여러분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매주 꾸준하게 공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좀 수익을 보고 싶다,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돈나무 주식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공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쯤에 생방송에서 공략해주신 종목이죠. 이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매수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이 종목은 정말 특이한 점이 생방송 바로 당일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 이후로 갑자기 상승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방송을 함께 보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하루 만에 10%가 넘는 수익률 역시나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요. 방송 중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매수 포인트라던가 해당 기업의 목표가 모두 다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노란톡 안에서도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 함께 공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 역시나 9월 달에 공략 주신 종목입니다. 사실 9월 시장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죠. 9월 시장부터 10월 시장까지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살펴보시면 전문가님의 이 도화 엔지니어링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살펴보시면 정말 단기간 안에 슈팅이 나오면서 13%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도화 엔지니어링 역시나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시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수와 거꾸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들 생방송에서 단 한 가지만 공략을 주고 계시지만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마지막까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 공략주였던 메세이상, 이 종목도 바로 하루 만에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요. 살펴보시면 매수가와 가격 전략 노란톡 안에서 정확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메세이상 매수가 3,050원 이하다라고 제시해 주셨고,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도 알람까지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6.7%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매도 알람까지도 알려주고 계시죠.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 실현, 그리고 종목이 하락을 할 때는 매수 사인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손쉽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 인증 사진들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이 이 메세이상이라는 종목으로 수익 보시고 인증 사진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이렇게 7만 원부터 4.6%, 6만 원대까지 단기 수익으로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꾸준하게 단기 수익 가져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브젠이라는 종목도 지금 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저가에서 매수 진입을 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알람까지도 제공해 주셨죠. 역시나 노란톡 안에서 이렇게 손쉽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들께서 매수 라인과 목표가까지도 모두 다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오브젠 역시나 이렇게 수익 인증 사진들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저가 매수 가능한 종목 공략을 주시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 공략주로도 노란톡 종목으로도 빨간불 킬 수 있는 종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한번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금융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연말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또 연말에 가지고 있어야 내년 초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에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지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배당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는 상황이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금리 장기화와 관련해서 금융주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해지 테마로도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세 가지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융주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나무 주식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좌에 돈나무 심어주시는 분이죠. 영웅 전천남 전문가님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의 남자, 돈나무의 영웅 전천남입니다. 최근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해서 또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 상승 이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 오우장 들어가면서 지수 또 패대기 치는 그런 답답한 시장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 좀 수익으로 희망 드릴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돈나무와 영웅 전천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최근 시장 흐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가 했지만 장 후반부에 모두 다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7% 상승하면서 229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0.59% 상승하면서 740포인트 기록
노력하고 있네요. 오늘 장은 앞으로 반등을 해줄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이제 11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의 시장 흐름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앞으로의 시장 흐름 자체가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는 박스권 행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및 주린이분들께서 지금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연말에 산타랠리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네.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그 착각부터 오해부터 아예 다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일단은 산타랠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탄랠리가 올 것 같고요. 이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 산타랠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양 국가 간의 뭐 이해관계로 인해서 좀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무고한 뭐 아이, 뭐 여자, 뭐 남녀노소 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 산타가 올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증시 자체가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도요. 오히려 낙폭을 키우지만 않아도 다행인 시장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인상한다? 인상할 가능성이 없죠. 동결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는 11월 바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뒤면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만나가지고 또 아주 오랜만에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어느 정도 조금 일시적으로나마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우기보다도 오히려 박스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래도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크게 너무 여러분들께서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투자는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 종목 같은 경우를 담아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공략을 해가지고 리스크 확대하는 것보다도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낙폭을 키우기보다는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FOMC 회의도 앞두고 있죠.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시장 자체가 크게 악재나 호재도 이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를 집중해야 되고 어떤 테마는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현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말아야 되는 테마는 있다고 네. 봅니다. 뭘까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떤 테마라 생각해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안 되는 테마요? 네네. 저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테마들 있죠. 네네. 그런 테마들은 조금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좀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은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아요. 딱 명확하게 시원하게 아.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네. 뭐 방산이면 방산, 국제유가면 국제유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2차 전지는 보면 안 된다고 2차 생각합니다. 전지. 네.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오. 네, 저 역시도 2차 전지도 지금 현 시장에서는 보면 안 되는 지양할 테마. 한마디로 네. 지양을 해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2차 전지 플러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도요? 네, 제약바이오도 현재는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전문가님,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사실 올해 시장이 상승을 할 때 가장 상승을 많이 못한 테마가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네. 실제로 다른 타경제 방송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저도 제가 나온 경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타경제 방송도 굉장히 애청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하나 둘씩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은 네. 제약바이오 이제 바닥이다. 바닥이다. 이제 반등한다. 네.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약바이오 제가 주식에 바닥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고 하셨죠. 없다고 했죠. 네. 제약바이오 바닥이라고 얘기했던 분들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약바이오가 바닥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게 오히려 고점이었어요. 오히려 바닥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점이 고점이었고
지금은 계속 좀 땅굴 파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크게 최근 3년 동안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왔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 이슈였고요. 그리고 올해 좀 크게 또 한 번 시장에서 부각받았었던 이슈 같은 경우는 위고비라고 해가지고 조금 비만형 치료제 같은 경우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여러 인벤티지랩 등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조금 이런 위고비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 나온 적도 있었고,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마이코플라스마라는 그런 폐렴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항생제 관련 종목들의 수요가 항생제가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수액이라든지 항생제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주가가 또 상승 나온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안 된다. 한마디로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는 고금리 시대가 앞으로 장기화가 지속되는 거는 누구든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길 가는 중학생한테 너 용돈이 1년 대비해서 줄었니? 아니면 늘었니? 하면은 전 줄지도 않았고 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아니면은 보통은 또 네, 전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린애들도. 왜냐면은 용돈 자체가 용돈 자체를 늘려주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경기 자체가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가 예상되는 거는 우리가 중고등학생 또는 초등학생 또한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나 2차 전지나 기술주 같은 경우가요. 보통은 고금리 시대가 지속이 될 때는 이게 딱 거품 섹터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또 고평가라고 인식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고평가 섹터로 조금 인식이 되는 기술주,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 그리고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나 그리고 그 외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 당연히 신라젠, 한미약품, 특히 항암 치료제 같은 거 개발하는 회사들 여러분들 절대로 공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제약바이오 건들 거면 헬스케어를 건들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양해야 하는 sek터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손꼽아 주셨는데요. 특히나 고금리 장기화되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주들 흐름이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장에서는 지금 경남제약 그리고 대화제약 이런 제약주들이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빈대 출몰 공포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와, 저는 빈대가 진짜 벌레인지 몰랐어요. 진짜요? 왜냐면 우리 거의 비슷한 세대잖아요. 네. 비슷한 세대잖아요. 네. 네. 제가 제 나이가 이제 35이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님 나이도 아마 30은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빈대 본 적 있어요? 없죠. 그쵸. 우리 세대 때는 빈대를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 30년 동안은 이 빈대 자체가 없어요. 뭐 이라든지 누라든지 뭐 빈대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네 그때에서만 집에서라든지 막 몸에 빈대 붙었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빈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로 흔히 이야기하는 빈대는 우리가 보통 돈 쓰는데 인색한 사람을 빈대라고 하죠. 돈 쓰는데 인색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얻어먹는 걸 좋아하고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인간이. 근데 그런 빈대 같은 인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그런 인간을 우리가 흔히 빈대라고 했지 실제로 이 빈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현실에서 드러날 줄은 몰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빈대 같은 경우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유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병을 키울 수 있다, 병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빈대 퇴치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또 부각받고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남제약이라든지 그 외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단발성 이벤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해 이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던 모멘텀 같은 경우가 첫 번째는 위고비 이슈였고 두 번째는 마이코플라스마였고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드렸어요. 근데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소 럼프 스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소 럼프 스킨은 소에서 발생한 피부병이잖아요. 정확히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니고 소 럼프 스킨 같은 경우가 인수 전염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네. 사람한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는 뺐었는데 소 럼프 스킨을 이슈로 인해서
중앙 뭐 백신, 대성미 생물 상한가 갔었고 지금은 빈대 관련 종목으로 경남제약의 상한가 가고 또 상승 나오고 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수돗물에 유축 나왔다고 해서 프롬파스트나 뉴보텍이 상승 나오는 그런 반짝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 겨우 경남제약 상승 나온 거 가지고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가지고 반등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셀트리온이든 한미약품이든 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 시총 상위 회사들의 주가가 뭐 장중에 10% 15% 상승 나오거나 또는 이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가 앞으로 시장 규모가 더 커진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저는 이거를 조금 터닝포인트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가 R&D 연구 조금 예산도 어느 정도 삭감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더더욱 제약바이오는 지금 건들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대화제약과 경남제약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단발성 이벤트일 뿐이다라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앞으로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주보다는 다른 섹터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청자분들이 지향해야 되는 섹터보다는 사실은 이제는 지향해야 되는 섹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섹터를 지켜보면 좋을까요? 저는 현 시장에서는 사실 제일 좋은 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전문가님 아니, 되게 네. 솔직하시네요. 그렇죠. 이 경제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건 저도 알지만은 현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냥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문방구 가서 저금통 사가지고 네, 계속 집어넣거나 네. 그리고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주식 투자하기보다도 차라리 은행 가서 적금이나 예금을 적금 가입하는 게 잘해요. 어. 네, 이자가 4, 5% 주는 그런 네. 적금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나와서 이런 경제 방송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제 방송이지만 저 역시도 제 와이프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적금을 네. 4개, 5개나 계속 들어놓고 있거든요. 오.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기도 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적금과 주식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주식을 그래도 끊을 수는 없고 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있다 하시면은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기술주 이런 건 전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에 조금 적합한 테마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적합한 테마가 뭐냐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가 시장에 적합한 테마예요. 우리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못 입고 결국엔 버리게 되고 옷도 불편하고 옷 입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장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뭐 일자리 정책주, 2차 전지 이런 거 할 게 아니에요. 금융 테마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돼요.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돈 버는 집단 같은 경우는 금융, 한마디로 손해보험, 그리고 은행, 그리고 뭐 금융, 증권회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면서 또 매수 버튼 누르시거나 매도 버튼 누르시는 우리 주린이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 누를 때 한 번, 매도 버튼 누를 때 한 번 증권사는 돈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금융 테마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런 좀 금융 섹터, 금융 종목 같은 경우를 일단 목표가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9,000원대밖에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 목표가가 12,000원이 돼요. 12,000원. 그럼 현재 주가 대비해서 30%의 상승폭은 충분히 지금보다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방송을 통해서도 나는 못 맞추겠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하단에 안내 멘트 있잖아요. 이 하단에 안내 멘트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QR코드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내 멘트 따라가지고 QR코드 통해서 돈나무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영웅 전차남이 방송 끝나고 이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또 이번 주에 돈나무 제대로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왜 이제는 목표가를 12,000원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지 여러분들께 바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금융 테마의 공략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융 공략 포인트 같은 경우가 크게 세 가지 매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말에는 배당주,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금리 장기화. 제가 오늘 방송에서만 이 고금리 장기화를 한 6번, 7번 정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한 10번은 더 언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게 이 회사의 매수 포인트인 거고, 세 번째는 해지 테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요즘 해지 테마에 또 재미를 들였었다고 하는데 네. 이 회사도 해지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 근데 네네. 은행주가 어떻게 해지 테마가 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부합되는 테마면 다 해지 테마라고 전 봅니다. 저는 사실 네. 해지라고 하면은 내려가는 인버스 투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해지 투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맞아요. 인버스 같은 경우가 어. 해지 테마가 맞아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인버스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너무 쉽지 어렵죠. 않아요. 네. 너무 어렵고, 게다가 이게 인버스 투자해서 돈을 땄는데도 이게 왜 딴지 모르겠고 잃어도 이게 왜 딴지 모르겠고. 맞습니다. 사실 2020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또 그때 주식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막 주리니, 삼리니, 동학개미 운동 막 이런 조금 신조어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주식을 많이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걸 제일 많이 사는지 알고 계세요? 설마 어떤 회사를? 인버스인가요? 맞아요. 보통은 그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지수 채권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보통 ELS라고 하잖아요. 네. ELS 같은 경우는 우리가 ETF라고 해요. ELS, 뭐 ETF 이런 건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근데 ETN, ETN이라고 해가지고 상장지수 채권 같은 경우를 구매한 경우 많아요. 그리고 선물 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바로 이게 선물 채권은 뭐예요? 우리가 해외 선물 같은 경우 우리 아나운서님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월물이 수시로 바뀌어요. 네. 근데 이 상장지수 채권, 이 한마디로 선물 채권 같은 경우도 월물이 바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은 손실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손실 보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거든요. 2020년에.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조금 이런 시장에 부합되는 테마. 현재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 우리가 조금 2차 전지나 이런 거 빼고는 금융 테마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상승 나올 수 있는 테마니까는 저는 해지 테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금융 테마의 세 가지 매수 포인트가 연말에는 배당,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고, 그리고 또 해지 테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매수 포인트 여러분들께 제시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연말 같은 경우는 이 배당주 같은 경우를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게, 일단 보시면 찬바람 불면 배당주. 한마디로 찬바람이 불면은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눠져요.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이나 큰손 같은 경우, 큰손 투자자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불면은 딱 가을만 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금융지주 회사라든지 또는 증권회사라든지 오.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돈을 벌지 못하는 개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냥 어제도 에코프로, 네. 오늘도 에코프로, 내일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5%만 더 안 빠지나 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말만 에코프로. 이게 딱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돈을 여러분들이 벌고 싶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좀 주식과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지는 거를 제일 경계를 해야 돼요. 주식에 대한 그냥 말 그대로 좀 짝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금융 테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제가 돈을 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배당 방어주에 몰리는 돈. 지금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초전도체 이슈라고 해서 신성 델타테크 투자했는데 돈 벌었습니까? 잃었습니까? 잃었죠. 에코프로 300만 원 간다고 해서 에코프로 투자했는데 돈 벌었습니까? 잃었습니까? 에코프로 투자한 사람들 잃었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7만 전자 돌파하니까는 또 너튜버나 이런 곳에서 뭐 10만 전자 갈 거다 해서 삼성전자 투자했더니만 또 6만 전자로 꼬꾸라져서 돈 잃었죠.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 투자하기보다도 안정적인 배당도 많이 주고 또 안정적인 이렇게 지수가 불안정할 때 조금 상대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낮은 주가 변동성 폭이 낮은 이런 은행주나 보험주에 한마디로 시장 방어주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들의 돈이 몰리고 기관의 돈이 몰리면은 이것도 별 수 없어요. 금융회사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산타클로스 안 온다고요. 사탄클로스는 와도 산타클로스는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연말에 산타클로스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찬바람 불 때 지금이라도 금융주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같은 경우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미국 기준금리가 5.5%죠.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몇 프로예요? 3.5%죠. 아, 맞아요. 2%나 차이 나는 거예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 차이 나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 미국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계리율 차이만 2%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이 1,300원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뉴스 좀만 찾아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난 한 달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가까이 매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빠진 거였어요. 낙폭을 키운 거였거든요. 근데 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60원, 이제 1,400원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팔아야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한 차익을 또 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바이 코리아보다는 셀 코리아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도 기준금리를 막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부채만 하더라도 1,000조가 넘었고 또 우리나라 그 국가부채가 한 달에 이자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800억에서 900억.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이자만.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가계부채도 올라갈 거고요. 가계부채가 올라가면 자영업자가 무너질 거고요.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은 부동산이 무너질 거고요. 그러면 경제가 바로 국가 부도 위기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계속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세계 경찰의 위치를 미국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자부하고 있다. 우리는 조금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의 돈이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가까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또 지원하는 돈으로 미 국회에다가 우리 나 140조만 더 지원해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혈압 오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가 직접 돈을 투자해가지고 왜 우리가 또 고통을 입어야 되냐. 네, 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근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예산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예상하셔야 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가 앞으로 떨어지기보다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는 힘들다 하더라도요. 계속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2024년이나 2025년쯤에 인하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 정도로 앞으로는 최소한 3년 이상은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구만 배가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증권사와 은행회사, 네, 이렇게 한마디로 금리로 조금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집단인 증권가 집단 같은 경우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가 삼성전자도 아닙니다. 에코프로도 아니고요. LG화학도 아니고요. 금융회사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해지 테마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계속 상승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에 주식과 펀드 투자한 투자자는 울상이에요. 믿을 건 하락 베팅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버스나 저는 이런 선물 채권 ETN 같은 경우는 너무 위험하니까는요. 현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돈 버는 테마가 해지 테마예요. 근데 돈 버는 테마가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는 아니다. 지금은 금융회사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질문 줄 수 있어요. 금융회사 하면은 시가총액이 무거워서 사실 손이 잘 안 가요.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질문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시가총액이 몇 조나 되는 회사 가지고 왔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거든요. 저는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는 회사를 가지고 왔어요. 2천억도 안 되는데 돈은 굉장히 잘 벌고 있는 저축은행 회사를 가지고 왔어요. 저축은행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이 공략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시가총액이 지금은 현재 2천억이지만 5천억까지도 네, 불어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앞으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네, 무슨 전청조처럼 막 느껴지는데 전청조 전혀 아닙니다. 네, 저는 전차남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회사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금융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배당주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배당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침 연말 배당이 기대되는 금융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금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리고 있는데 우측 하단 QR코드 쪽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해 주시면 오늘 이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금융주,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타이밍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전문가님 지금 배당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저는 예금이나 적금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높아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구미가 네. 안 땡기나 봐요. 왜냐하면은 구미가 땡겨야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장 다음 주에 올라갈 테마, 빠르게 올라갈 종목 이런 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네, 빨리 내가 수익을 보고 음. 싶어하는 그런 욕심. 능력은 없는데 욕심은 커.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에코프로, LG화학, 삼성전자, 에코프로, 현대차 네. 이런 것만 공략을 공감이 하니까는 되게 많이 가네요. 네, 어떻게 보면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안 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아낀다 이거죠. 네. 네, 돈을 버는 사람들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 뭐 돈을 뭐 잘 버거나 뭐 부자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저도 인생을 짧지 않게 산 거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과도 대화를 해봤고 돈을 또 벌지 못하고 빈대처럼 그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네, 일단 돈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안 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들이 다 사는 주식이라든지 남들이 하는 생각들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뭐 에코프로든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셀트리온이든 한미약품이든 이런 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우리 돈나무와 함께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돈 잃는 거에 네, 손실 보는 거에 습관이 이미 길들여진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돈을 벌고 싶으신 우리 주린이 분들 및 시청자분들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주식으로 성공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여러분들만 네, 이렇게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돈나무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이 불기둥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브리핑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영웅 전차남 오늘의 불기둥 종목은 네,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중에서 하나 있습니다. 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키움증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HTS든 MTS에서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보셨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불기둥 종목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불기둥 나올 건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바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바람 불 때 고배당주
우리 아나운서님 네. 찬바람 불 때 뭐가 생각나나요? 찬바람 불면 배당주가 생각이 나죠. 아 주식 말고요. 주식 말고요? 네, 따끈한 우동 이런 거. 우동. 나이가 좀 드셨네요. 저는 뭐 생각나시나요? 호떡, 호떡. 호빵, 오, 네. 붕어빵. 맞아요. 붕어빵. 네, 그리고 우동도 생각나요, 사실. 네, 이 정도로 실제로 찬바람 불면은 진짜 오뎅 막 이렇게 생각나는 네. 것처럼,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찬바람 불면은 붕어빵, 호떡이 유행할 거니까 네. 탕후루의 시대도 끝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전통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게 유행이고 국화빵 이런 거에. 네. 근데 이 주식 시장에서는 찬바람 불 때는 고배당주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은행사나 증권회사 같은 경우가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회사보다도 이 회사가 배당을 주는 네. 순위로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 상장 회사 중에서 탑 10 안에 들 거다. 그렇게 배당을 많이 주나요?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네. 네, 삼성전자보다도 배당이 높아요. 삼성전자, 전문가님. 근데 네. 요즘 적금이나 예금 이자가 한 5%에서 6%대까지 받거든요. 네네. 이 5%에서 6%보다도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건가요? 그냥 이 회사는 공략만 해도 돈 네. 버는 거예요. 오. 네. 요새 땅을 파봐요. 옛날처럼 뭐 놀이터고 철봉 밑에 가서 땅을 파봐요. 500원이 나오나. 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주만 투자해도 배당이 500원 이상이에요. 한 주에 500원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이제 좀 구미가 땡깁니까? 에코프로에 집중하셨던 분들. 네, 이 회사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께 이어서 브리핑을 할 건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뉴스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읽어드릴 건데 반면 땡땡땡의 불기둥 종목, 영웅 전차남의 불기둥 종목의 배당 정책은 시장이 불황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도 전년과 동일한 주당 550원. 땅을 파보세요. 550원이 나오나 배당을 결정했다. 이어 올해도 주주들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챙겨갈 예정이다. 네, 이거예요. 이 회사는 매해 550원의 배당을 이 회사 기존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550원. 실제로 다른 어느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도요. 500원 이상의 배당 같은 경우를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2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당 550원의 배당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높고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또 아나운서님한테도 질문 드려볼 건데 네. 삼성전자의 배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요? 네, 한 300원 정도 주나요? 300원이요? 네. 알고 있었어요? 한 주당 300원 정도. 알고 있었나요? 그럼요. 삼성전자인데. 이렇게 삼성전자 투자하는 삼린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말을 했냐면은 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알아요? 시총 몇 조가 되죠? 봐봐요. 이 배당은 알아도 시가총액이 몇 조인지 제가 모르면 전형적인 주린이군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배당은 알아도 시가총액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몇 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400조가 넘어요. 근데 엄청나네요. 400조가 넘는 회사가 배당은 300원밖에 안 해요. 오. 그럼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렇게 그쵸? 듣고 보니까 네. 생각보다 배당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도 오늘 하고.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은 네.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배당은 550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는데 배당이 300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공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을 공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보단 후자겠죠. 어떻게든 나한테 이로운 걸 많이 주는 사람이 나한테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한테 수익을 더 많이 나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잖아요. 요즘도 조금 정말 뭐 바다의 보배처럼 그래도 삼성전자에 의리가 있지 삼성전자에 투자해야지 이러지는 네. 분들은 없잖아요. 여러분들께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회사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나니까는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불기둥 종목은 삼성전자보다 배당이 훨씬 높은 회사니까는 공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가 지속이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멀어지나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물가지수 2% 도달 어려워지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3년 가까이는 물가 자체가 앞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엔 땐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이 되면은 앞으로 최소한 3년은 장기화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돈 버는 집단 같은 경우는 은행, 보험, 증권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시가총액도 낮고 배당도 550원 주는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 연준의 비둘기파 인사도 2024년 2분기, 2024년 여름이 지나도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또 ECB가 어딥니까? 유럽 중앙은행이죠. 내년 2분기 이후, 내년 2024년 여름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최소한 1년은 우리가 산타,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이런 거 못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합되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요즘 여기에 꽂혔어요. 품절주예요? 품절주. 굉장히 많이 꽂혔어요. 오. 이 품절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려울 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회사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최대주주 지분이 몇 프로인지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안 보여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 몇 회사의 퍼센트인가요? 최대주주 지분은 85%. 엄청 많네요. 엄청나죠. 엄청난 품절주예요. 엄청나죠. 네. 이 회사의 유통 주식 수는 14%밖에 안 해요. 오,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 돈 못 버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맨날 네. 지난달도 지난주도 어제도 에코프로,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것만 투자하니까는 네. 이 회사의 개인들의 유통 주식 비율은 14%밖에 안 해요. 와. 근데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이 85%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현금 유보율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을 때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잃을 확률보다도 돈을 벌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최대주주 지분이 높다는 거는 이 회사 자체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너 리스크도 없고 변동성 장세에서도 되게 바닷물이 잔잔하듯이 되게 순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 같은 경우도 실적 말해서 뭐예요?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은 우리 주담대 그 대출 금리도 계속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해도 주담대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은행도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니까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정적 힌트 드리면은 이 회사는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상승 나왔었던 회사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15,000원까지도 상승 나왔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현재 주가 9,300원대인데 30% 이상의 수익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공략 포인트 다시 짚어드리면은 찬바람 불 때는 영웅 전차남의 불기둥 종목, 삼성전자보다 배당을 더 높게 주는 이 회사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 지속되는 시장에서는 금융 테마 공략하셔야 되고, 품절주 테마, 유통 주식수가 14%밖에 안 되고 최대주주의 지분이 85%나 되는 이 회사 여러분들이 공략했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면은 진입가 밴드는 9,300원에서 9,100원 사이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작년만 하더라도 15,000원까지 갔었던 회사인데 저는 최소한 1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 있어야죠. 진입가 목표가 있다고 하면 손절가도 있어야 되는데 손절가는 8,300원 제시 드리니까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가지고요, 꼭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에코프로로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 삼성전자보다 배당 더 많이 주는 이 회사로 여러분들이 힘든 시장에 수익으로 재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코드가 1분 뒤면 사라져요. 하단에 안내 멘트 따라서 QR코드 통해 돈나무와 함께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올라가는 테마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렇게 단기 급등 나오는 종목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종목에 주목해보자라고 오늘 고배당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말만 되면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수요도 급증을 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주가 등락폭이 크지 않아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손꼽히곤 합니다. 거기다 고금리 장기화 현상으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배당까지 지급해주는 오늘 금융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나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웅전차남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매수가와 가격 전략, 손절가까지도 방송 중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참고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